자, 한일 지소미아 전격 파기, 한국 증시 하락 대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자, 제가 먼저 할까요? 그렇죠. 이동훈 파트너부터 먼저.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이게 나왔는데 사실 저는 연장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네네. 60에서 70% 정도 연장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일 간에 이제 주고받는 게임에 있어서 일본도 1차적으로 포토레이스트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에서 약간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20일 날 또 일본이 2차 포토레이스트 삼성전자에 수출 허가를 해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21일 날 외무장관 회담이 물론 이제 좀 결과는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예, 두 분이 뭐 아주 냉랭하게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약간 이제 우려는 했지만 그래도 연장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 폐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하고 국민의 이제 감정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사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에 붙었는데 제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 편이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또 불확실성이 해소될 만 하다가 또다시 이제 불확실성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불확실성 그렇죠. 근데 불확실성보다 제가 좀 요번에 이거 지소미아 파기를 갖고 생각을 하는 건 물론 이제 제 의견입니다만 저는 이게 불확실성보다 더 안 좋은 부정적인 것에 뭔가 이런 방점을 좀 찍은 느낌이 전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조금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뭐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고 해서 한 번 또 팔 때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핑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울려는 시점에 네. 정확하게 이제 한 방 또 뺨을 맞아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나온 게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됐다 또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분들의 의견이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불확실성이 조금 더 다시 시작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강대강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 핵심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간을 좀 확보했다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도 자기네들도 의외의 또 어떤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일본도 뭐 자기네도 계속 이제 같이 블록홀로 빠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좀 가늠을 물론 이제 1차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28일 날 뭐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내용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거야 뭐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좀 더 거칠게 치고받고 분명히 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시장이 지금 체질이 상당히 약하잖아요. 지금 그쵸. 약한 상태에서 그걸 감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좀 해봅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반영이 이미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저도 사실 이 지소미아 파기 관련해 사실 약간 신경도 안 썼거든요. 당연히 연장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되게 충격이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베트남이 뭔가 하여튼간 미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럼 왠지 베트남에 투자하기 싫어지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강준혁 대표한테는 물어볼게요. 네.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거 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좀 별로 좀 의미 더 없다. 소극적. 아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지금? 왜 없다고? 왜 저는 일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한번 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소미아가 지금 2016년 11월 달에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많이 올랐나요? 지소미아가 체결이 돼서 한국이 이제 안보적으로 좀 강해지니까 기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없어지면서 올랐나요 시장이? 그때 아니요, 시장이 이거 본전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사실. 그때 시장은 2,600포인트였거든요. 네. 체결되고 난 다음에 지금 1,900포인트 한참 밑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없는데 그게 파기됐다고 밀릴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게 우리 예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 원래 2015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좀 배척을 하고 중국하고 그렇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열병식 창문여가 탁 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옆에서 뭐 그런 걸 한번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게 이제 9월 달이었는데 2015년 9월 달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뭔가의 압력이 들어왔는지 우리나라하고 그때 일본하고 굉장히 냉랭했잖아요. 위안부 문제들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2015년 12월 28일 날 갑자기 위안부 합의를 갑자기 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사드 그 다음에 2016년 11월 달에 지소미아까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저는 사실 일본은 걱정은 하지는 않고요. 네. 뭐 지금 보니까 또 대사를 조치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자체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미국에서 지소미아 부분을 만들어 놨는 부분인데 네. 이걸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파기하겠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미국한테 미운 털이 박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 대통령 시절에 일단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지금 곧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애플은 보호해주고 삼성을 관세 어쩌고저쩌고 아니, 얘기 나오면서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안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크게 막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그래요. 뭐 미국이 시켜서 했어요. 어쨌든간 그쵸, 미국이 압박을 시켜서 해서 한 했어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뭐 정보를 교류하는데 뭐 네가 더 시설이 많니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좀 이런 효율적인 거를 빼고 치더라도 어쨌든 미국이 시켰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한미일의 뭔가 상징적인 그런 안보 협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말이 안 끝났는데 기다려봐. 리스크가 잠깐만, 요것만 좀 얘기를 말을 할게요.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하니까 아니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생각이 지소미아가 파기가 돼서 내일 당장 시장이 폭락한다 아닌다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단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려 그러면 향후에 미국의 행방 자체가 원래 지금 일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을 패싱해야 된다. 왜 한국을 패싱해야 되냐면 한국은 중국 편이다. 아시아에서 가능하죠. 네. 한국은 중국 편이고 일본만이 미국 편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패싱을 하자라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지소미아 요 부분을 이제 파기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아차 잘못하면 한국은 진짜 중국 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예전에 FTA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인 그 규정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주한미군의 그 주둔에 대한 우리 뭐죠? 그 금액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도 일단 미국하고의 방위분담금. 문제, 방위분담금이라든지 네, 네. 이 부분은 일단은 일단락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향후의 행보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중국 편이다라는 쪽으로만 이게 뭐 외교적으로 보이지만 않는다면 저는 그 부분만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다른 쪽은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소미아 그것만 가지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가지고 보면 서로 니네 정보 하나 주라 우리 정보 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사실 큰 내용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지정학적인 어떤 변수가 터졌을 때 서로 협조하는 부분이지. 근데 이제 지금 그 한일 간의 정세에 있어서 사실 경제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싸웠잖아요.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이 내용이 전부 다 우리 수출 규제 쪽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지. 사실 위안부 문제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실익을 논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 아닙니다. 요게 지금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지만 이게 대척점에 있으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올 수 있다는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지. 사실 우리가 뭐 정권 전문가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갖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욕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일본 애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허가에 대해서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일단 두 개 핵심에 대해서는 1, 2차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이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다음에 분명히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장 어떤 대체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금방 바로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움을 당할 거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부회장이 그 이번 그 한일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에 급히 날아가지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출장을 하면서 일을 보고 한 이유도 기업에 만약에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한일 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좀 더 비화돼 가지고 한미 간의 문제로 만약에 비화가 된다라고 하면 오늘 아까 이제 애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저는 분명히 한쪽으로 튈 수 있다고 봅니다. 얘가 조금 빗나가지만은 그린란드에 대해서 덴마크에 팔아라. 안 팔아 하니까 그러면 정상회담 없는 걸로 하고 요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차라리 예. 지금 이걸 고민하기보다 내일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다시 살 수 있을 건가? 아니 근데 일단은 대입 잠깐만요. 그걸 지금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잠깐만 잠시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얘기를 했는 대로 지소미아가 이제 파기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포토 레지스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한 2건 정도 우리한테 허용을 해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체제라고 보통 생각을 했던 대부분 종목군들, 소위 이제 예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하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난 다음에 뛰었던 그 좀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정치적으로 제가 아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는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식 전문가인데 그러면은 저는 지금 부분에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걸 막 불안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일 그러면 예전에 일단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때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내일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게 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저는 리스크가 이제 생겨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애플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하고 뭐 베트남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생산하는 게 관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제가 생각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리스크는 일단 생기는데 그러면 그 리스크가 생겼던 부분 말고 리스크가 발생을 안 할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뭐 아까 얘기를 하다 좀 말았는데 뭐 일단은 뭐 방금 얘기하시는 것도 일단 투자적인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뭐 물론 당연히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이거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건 아까도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다 뭐 아니면 너무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전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그렇다면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전체적인 수급이 완전히 꼬이는 어떤 하나의 뭐 단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뭐 내일 이거를 사도 되냐 안 사도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또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도 지금 물론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죠? 시장은 뭐 좋을 겁니다. 강할 겁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좋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꼭 뭐 인버스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내가 좀 너무 주식 포트가 현금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 어쩌면 현금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상징적인 걸 깨게 되면 일본은 이랬단 말이에요. 뭐 이거 지소미아 안 깼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계속 의견을 왜 얘기를 했겠어요. 미국이 너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래버리면 일본도 미운 털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미일 공조 체제가 있는 건데 너 여기서 동맹에서 빠지는 거냐라는 느낌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쨌든 간 우리한테 경제적인 뭐 보복을 얼마나 세게 할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지만 근데 좋을 게 있냐라는 거죠. 투자적인 환경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어차피 똑같을 텐데 들어올 거냐는 거죠.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나간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소극적이다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까마귀 날이 잡혀 떨어진다고 그런 식의 의미로 왜냐하면 떨어진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더 문제라는 중요한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 위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고 네.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네. 외국인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사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일단은 이것까지 같이 엮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생각하면 다 복합적인 그렇죠? 거니까. 기존의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강하게 사기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밀리는 거냐? 지소미아 때문에 시장이 밀리는 거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만약에 이제 내일도 위엔화가 조금 더 약세로 가고 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파는 거지 지소미아 때문에 외국인이 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지소미아 때문에 맞다라고. 환율이 더 약해지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뭐 생각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않을까요? 생각을 네.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원화를 파는 외국인들한테 왜 파냐고 한 명씩 다 전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소미아 자체가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든지 경제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악재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문제보다는 더 큰 틀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통화 자체가 약세로 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 수는 있는 거지 지소미아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약세를 만들 단서라는 거죠. 예, 제가 받을 때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소미아가 파기될 것이다, 연장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위안화 약세고 원화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다. 그렇죠. 예, 저는 분명히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아까 제 원고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충격은 좀 불가피하다. 애국 운동하는 심정을 투식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아까 뭐 방송 전에도 저는 한 60에 70% 정도 연장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하나, 둘, 이게 일정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뚝 끊겨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네. 방송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포토레이스트 부분에 대해서 9개월치 물량을 확보해 놔놓고 에칭가스는 1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갖고 오고 또 국내 쪽에서 테스트한 거 투입해서 비껴 나간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제 차질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일본 애들이 절대적으로 그걸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말입니다. 분명히 방해 공작을 하든지 어떤지 간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안전 고집불통 내지는 또 약간 자충 우도라는 성격 요 내용에서 만약에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미중 간의 관세를 우리가 부과했습니까? 트럼프 부과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부과했는데 왜 애플 팀쿡하고 하면서 관세 때문에 니네들이 힘들지라고 하면서 왜 삼성을 때리려고 이렇게 그렇죠. 하냐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만약에 우리 쪽에서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 설명했고 시간대별로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그 화이트 리스트에 배제할 때 일본에서 할 때 우리가 계속 중간에 좀 개입해서 해달라 해도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방관하는 처지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뭐 국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끌어오기 이쪽 저쪽 다 끌어오르는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는 이 문제가 아베가 우리한테 잘 해줬다, 잘 깨우쳐줬다. 다만 이걸 우리가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업들이 벌어놨느냐라는 내용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맞이하게 되면은 충격이 28일 날 뭐 불확실성 해소입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시장을 볼 때 그 불확실성 해소를 어떻게 봤냐면은 60~70% 정도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를 연장을 하되 우리가 정보 교류를 제한적으로 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불확실 해소를 봤는데 지금 그렇게 안 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부정적인 이슈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침 또 이제 한국과 일본 관련된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이슈로 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테마주 휘청 반일 감정 다시 힘받나. 사실 처음에는 제가 지소미아 얘기가
이게 파기 전에는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이 주제를 꾸밀려고 했냐면 이제 어느 정도 반일할 만큼 했으니까 좀 롯데주를 봤어요. 그래서 롯데주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소미아가 빵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는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서 항상 우리 방송은 그래요. 얼마 그러니까 전에 우리 그때도 그랬구나. 맞네. 그때 이렇게 이 멤버였구나. 이 멤버가 네, 그렇습니다. 이 멤버가 약간 좀 좌충우돌 그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생각이 좀 이제 이 주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국 테마주가 휘청한다. 그리고 옛날에 반일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던 롯데 그룹주 같은 것들은 좀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일까인데 사실 이제 지소미아 파기돼 버렸으니까 어쩌면은 이게 국민적인 감정 자체가 좀 더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근데 이제 이게 애국 상품주하고 네. 애국 부품주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이네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할 때는 애국 상품주들이 날아갑니다. 네. 예, 그렇죠. 날아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결정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상품주는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종목을 말씀드리면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이라든지 뭐 모나미 볼펜 쓰네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 한번 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부품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뭐 포토레이스, 대칭가스, 플루린 폴리이미드, 뭐 블랭크 마스크 관련주들, 뭐 탄소 섬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준혁 파트너가 볼 때는 어떠세요? 이게 애국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불붙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하면 이번에 아까도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러려고 이렇게 앉는 겁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된 거가 파기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생각이 많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본이 우리한테 자기들이 고용 임금만 줬는 강제 노동시키고 고용 임금만 줬는 걸 갖다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압박을 해? 자기들 힘세다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다. 뭐 그러네, 이러면서 성격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서, 이것과는 또.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면은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하는 걸 보고는 어떤 분들은 이거까지는 좀 심하다 이번 정부에서 이거는 좀 연장을 해서 다음에 카드로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북한이 계속 좀 도발을 또 계속 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소미아가 파기되는 것은 좀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읍소를 했는데 일본이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저는 조금 갈릴 수 있다라고 그쵸,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애국 관련된 종목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모나미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국면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뜨더라도 고장 상승분을 빨리 반납하는 개인들만 매매하는 변동성만 큰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동진 세미캠이 됐든 아니면은 대주전자재료가 됐든 서울브레인이 됐든 뭐 이런 종목군들 아니면 효성도 요즘 탄소 섬유 그렇죠. 관련돼가지고 네.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된 종목군들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까? 끝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네네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그런 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는 있냐 하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나 아니면 LG그룹이 됐던 일본에서 이 재료를 가지고 오던 회사들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라고 그러죠? 독일 쪽에 유럽 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오면 기존에 생각했던 실적만큼은 실적이 무조건 안 나오게 돼 있죠. 물동량이 아니라 해외에서 운송하는 운송 비용이 멀죠, 일본에서 일단.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면 일본은 1시간인데 유럽은 한참 걸리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뭐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너무 급하게 따라붙지 마시고 아마 가만 생각하면 갭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갭 상승하면 너무 급하게 따라 붙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냉철한 이성이 내일은 또 필요한 그런 시점이 충분히 아닌가 기회는 싶습니다. 그래도 뭐 줄 수 기회는 있지 있다.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남북 것 같아요. 경협주는 어떻게 보세요? 남북 경협이요. 네. 저는 남북 경협주를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아이씨 저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저도 아예 안 해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안 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이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이게 보면서 남북 경협 내일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근데 테마성으로 뭐 단기적인 테마성. 거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하고 요즘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 근데 뭐 모든 게 네. 달라져서 원래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군사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군사훈련 할 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 부분을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저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은 계속 쏘고 한국 정부는 계속 욕하면서 미국한테는 언제든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제 러브콜을 또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비군 대포 왔을 때 금방 이게 뭔가 좀 대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지금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빨리 흐름은 안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도 저는 대북 관련된 종목이 예전에 말씀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가장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돈 안 들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권에 넣고 보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